네,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끝부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카 에어리어입니다. 브로카 에어리어. 이 브로카라는 분이 이 부위를 발견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본다면은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라테랄 서커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카 에어리어는 라테랄 서커스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테랄 서커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앞가지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름가지 어센딩 라무스, 앞가지 안테리어 라무스. 이거 라테랄 서커스 쪽에서 프론탈 롭 쪽에, 이마 옆쪽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 뒷가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뒷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요 앞가지와 오름가지 요렇게 이 영역을 우리가 세모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브로드만 영역은 45번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가 45번의 영역이고, 이 부위를 트리앵귤라 파트, 세모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뒤쪽 부위를 우리가 덮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을 이렇게 들어서 열면은 안에 인슐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부위가 있습니다. 요 브로드한 영역은 4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44번과 45번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브로카 에어리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눈이 되겠죠. 이 부위가 눈이 되고, 이 눈 부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위가 앞까지 밑에 부위를 우리는 오로비타 파트다, 눈확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로카 에어리어는 44번과 45번을 합쳐서 브로카 에어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언어 운동 영역이다. 말을 하는 영역이 되겠죠. 말을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손상 시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80%가 좌뇌,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손이 오른손일 때는 이쪽에 좌뇌가 손상된 환자의 좌뇌 손상의 80% 정도가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여기에 요 라테랄 서커스 이쪽으로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가 이쪽으로 큰 가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손상이, 뇌졸중 환자인 경우에는 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손상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좌뇌 손상이 된 환자의 80%는 이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르니케 영역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죠. 베르니케 영역. 이 브로카 영역을 이 베르니케 영역은 브로카 영역과 다르게 이제 말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되겠죠.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말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말을 이해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언어 감각의 영역입니다. 아까 브로카 에어리어인 경우에서는 언어 운동 영역이 되는데, 이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의 이해 영역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주로 되어 있는 영역은 템포랄 롭이 됩니다.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프론탈 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 베르니케 영역은 템포랄 롭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템포랄 롭 쪽에 베르니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템포랄 롭은 두 개의 서커스로 나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슈페리얼 요 위쪽을 슈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 브로드만 영역은 22번의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이고 요 안쪽에 있는 영역은 템포랄 롭의 라테랄 서커스에서 그 안쪽에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브로드만 41번과 42번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을 우리가 1차 청각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청각 영역이고 또한 요 22번도 역시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베르니케 에어리어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구역이 되겠죠. 청각적 영역입니다. 요 영역의 22번의 이 청각 영역이 손상당하는 것이 베르니케 영역의 첫 번째 손상 부위입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첫 번째 손상 부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부위는 청각의 영역입니다. 청각 영역에서 22번, 브로드만 22번이 손상당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베르니케 첫 번째 영역이고 그 다음 슈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가 끝나는 점이 위 모서리 이락입니다. 브로드만 영역은 40번이 되겠죠. 브로드만 영역은 위 모서리 이락, 브로드만 영역은 40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가 끝나서 돌아가는 이쪽 부위가 앵귤라 자이러스고 브로드만 영역은 39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베르니케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것은 앞에 45번, 44번이 브로카 영역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섬유를 우리가 활골 섬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섬유이죠. 아르쿠에이트 파이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로카 영역과 이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대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대뇌는 센트럴 서커스가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쪽 부위가 이 프론탈 롭이 되겠죠. 프론탈 롭입니다. 프론탈 롭이죠. 이쪽은 전체적으로 모터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프론탈 롭을 모터 쪽을 본다면 요쪽이 요 센트럴 서커스 앞쪽에 있는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 이쪽 부위를 M1 모터 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쪽을 M2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을 M3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터죠. 모터 1, 모터 2, 모터 3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 몸을 프라이마리 모터 콜텍스다. 모터 콜텍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차 운동 거칠이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것을 프리 모터 콜텍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말이죠. M2와 프리 모터 콜텍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쪽을 프론탈 콜텍스다라고 이야기를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M3는 고를 설정을 하더라 이렇게 고를 설정을 하고
M2 영역에서는 플랜입니다. 운동의 계획을 결정을 하고 M1에서는 운동을 실행하는 프론탈 로브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피탈 로브에서 파리에탈 로브 쪽으로 가는 이러한 경로는 웨어의 시스템을 어디에 공간에 대한 경로를 가지고 있고 옥시피탈 로브에서 템포랄 로브로 간다면은 이것은 what의 시스템 무엇의 경로냐 무엇이냐라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엽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파리에탈 롭과 옥시피탈 롭과 템포랄 롭이 각각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움직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센트럴 서커스 앞쪽이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M3가 되겠죠. 운동 압력력 M2가 되고 요 안쪽에 내측 부위입니다. 이 내측 부위를 우리가 보완 운동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영역을 보완 운동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프리멘토리 모터 에어리어다. 그래서 SMA 줄여서 SMA를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SMA고 이쪽은 움직임의 복잡한 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M2의 영역은 플랜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플랜은 순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SMA의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잡한 순서고 또한 양손 사용을 할 때 SMA가 좀 더 많은 이러한 동작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리에탈 롭은 센소리와 공간의 지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옥시피탈 롭에서 웨어의 경로와 옥시피탈 롭에서 what의 경로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프론탈 롭에서 M3, M2, M1의 각각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다시 본다면 브로드만 영역으로 한 번 더 설명이 가능하게 되겠죠. 브로드만 영역에서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가 됩니다.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가 되고 프론탈 롭에서 4번 M1이죠. M2 영역은 6번과 8번까지를 우리가 M2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M3 영역이 되겠죠. M1 영역을 우리가 브로드만 4번 영역이고 1차 운동 영역입니다. 움직임의 실행을 하는 영역이 되겠죠.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6번과 8번이 M2 영역인데 특히 이 8번의 영역을 우리가 이마옆 눈 운동 영역이다 혹은 안구 추적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물체가 이렇게 갈 때 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눈알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프론탈 롭의 브로드만 8번 영역에서 하는 것이죠. 이 물체가 있을 때 고개를 돌려서 안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베스티뷸라에서 하는 거고 이쪽에서 갈 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의식적 안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이 이 8번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브로드만 영역은 9번, 10번, 11번이 되고 44번과 45번은 브로카 영역이 되겠죠. 21번은 바닥 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아까 눈 확 부분이다 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파리에탈 롭이죠. 파리에탈 롭은 3번, 1번, 2번 1, 2, 3이 아니고 3, 1, 2의 차례대로 브로드만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1번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과 7번인데 이것은 몽감각 연합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17번은 1차 시각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42번, 41번은 1차 청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3번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2번은 청각 영역이 연합 청각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베르니케 영역은 22번, 40번, 39번 우리가 이렇게 위 모서리랑 그 다음 앵귤라, 각이랑 모이랑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각각 브로드만 영역이 존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1, 2, 3, 4번, 그 다음에 5번, 7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숫자를 브로드만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7번, 18번, 19번 그리고 이제 이쪽 부위로 와서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차례대로 그어지겠죠. 그리고 41번과 42번이 청각을 담당하고 43번 미각을 담당하고 다음 44, 45번이 브로카 영역이 되겠죠. 브로카 영역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46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슈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40번과 앵귤라 자이러스 39번 그리고 37번인 그렇죠. 방추이랑이라고 퓨지폼 자이러스 얼굴의 인식 영역이 템포랄 롭의 바닥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37번이 되겠죠. 37번이 자리 잡고 있더라 얼굴 인식 영역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이쪽 앞쪽에 38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 부위가 이제 SMA죠. 내치기 SMA고 보안 운동 영역이 되고 복잡한 운동 순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한 바닥핵하고 SMA. 또 6번은 또 손해하고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7번이 손상을 당하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은 글레입10에 좀 관여를 하고 있고 5번 영역은 리칭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 연합 이 5번과 7번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니글렉트가 발생이 되는 이러한 우리가 증상을 나타납니다. 대부분 우내에서 손상이 되었을 때 이 니글렉트가 유니라테랄 스파이널 니글렉트가 편측 무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3번, 1번, 2번, 4번, 5번, 7번 그리고 6번 그렇죠? 8번, 9번, 10번, 11번 그래서 이 9번을 도잘 라테랄 프리 프론탈 콜텍스 9번을 도잘 라테랄 프리 프론탈 콜텍스라고 이야기하고 요 10번을 안테리얼 프리 프론탈 콜텍스 그리고 11번을 오로비토 프론탈 콜텍스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9번과 10번과 1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칭을 하나 더 주고 있고 그리고 요 8번을 우리가 프론탈 아이 필드다 라고 이야기를 프론탈 의도적인 안구를 추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구를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6번 영역을 안쪽에 이 내측에 있는 걸 SM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은 우리가 M2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의 플랜을 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배 쪽이다, 여기 배 외측 전 전두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 도잘 라테랄 우리가 이거 도잘은 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약간 조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 쪽이고 밑에를 배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벤트랄이 배 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쪽을 우리가 도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물에서 위쪽을 등을 위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을 위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5번과 7번은 연합 최강강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뒤쪽 부위를 파리에탈 롭에서 뒤쪽이고 312를 파리에탈 롭의 앞쪽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이 모서리 위이랑이고 39번이 각이랑, 모이랑이라고도 하죠. 아까 37번이 방추이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는 이러한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20번, 21번, 22번, 41번, 42번 청각 영역, 43번 미각을 담당한다. 44, 45가 브로카 영역을 이야기하더라. 17번 1차 시각 영역이고 18, 19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반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반복을 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M1, M2, M3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가 M1이 아니겠죠. 이거는 약간의 오타가 나와 있네요. 여기가 M1이 되고 여기가 M2가 되고 여기가 M3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센소리를 담당하는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 4번의 영역에서는 주로 우리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 요 6번의 영역에서는 익스트랄 피라미달 트랙들이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9번, 10번, 브로드반 11번의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 11번의 영역을 우리가 오로비토 프론탈 콜텍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요 부위에서 담당하는 것을 감정 조절을 하고 있고, 이쪽이 손상되었을 시에는 분노의 조절에 장애가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9번과 10번을 우리가 라테랄 프론탈 에어리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쪽을 메디알 프론탈 콜텍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라테랄 프론탈 콜텍스는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만 능력 9번과 10번이죠. 그래서 손상 시에는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하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메디알 쪽에 있는 것은 메디알 프론탈 콜텍스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상이 되었을 때는 무동적,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쪽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지배하는 혈관은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오르비토 프리프론탈 콜텍스도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 메디알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를 각각 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손상되면 감정 조절 잘 되지 않고 가쪽이 손상되면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안쪽이 손상되면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요거는 여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